매번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의원을 내 손으로 투표하지만 정작 지방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아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하기가 어렵죠. 주민의 대표기관이라고도 하는 지방의회는 조례를 의결하고 예산을 승인하는 등 국민을 대표해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서울시의 1000만 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서울지방의회 김현기 의장님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해보았습니다. 지난 7월 서울특별시 지방의회 11대 의장으로 선출되신 김현기 의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위키트리 구독자분들께는 아마 처음 인사드리는 걸 텐데요. 한번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키트리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많은 서울시의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는요, 이 특이하게 좀 질문을 대변할 수 있는 이미지를 우선 보여드리고요. 그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좀 날카로운 질문들 있을 수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의장님? 날카로울수록 좋습니다. 날카로울수록. 아유, 감사합니다. 첫 사진은요, 좀 가볍게 분위기 한번 풀어보고자 준비를 했는데요.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 사진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왜 앞에 의원 김현기가 있으니까 예. 상당히 오래된 사진 같습니다. 네. 이 사진이요, 2006년에 한 언론사에 실렸던 의장님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예. 의장님께서 7대 서울시 의회로 처음으로 의원 생활을 시작하셨잖아요. 2006년 사진이니까 초선 때 사진이신데 사진 보니까 좀 어떠세요? 좀 세련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뭐 그거보다는 책상에 많은 서류가 있고 뭔가 어디를 보고 있는데 좀 의욕이 넘쳐 보입니다. 의장님께서는 7대 서울시의회 초선으로 의원을 시작하셔서 8대 부대도 이제 의원을 하시고 이번 11대 서울시의원회를 성공을 하시면서 4선 의원으로 최고참 의원이 되셨어요. 그 경험에 힘입어서 전반기의 의장으로 이렇게 오르시기도 하셨는데요. 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남다르죠. 제가 처음에 초선 의원에 들어와서 본회의장에서 높다란 의장석을 보면서 언제 저기 올라가 볼 수 있을까 이런 거 막연한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16년이 경과한 지금 제가 의장이 됐습니다. 감회가 남다르고요.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 참 어깨가 무겁습니다. 11대 시의원 가운데는요, 초선 의원분들도 많다 그러시고 20대, 30대, 저보다 어린 의원님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의회 의장으로서 지금의 젊은 초선 의원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그런 조언이나 그리고 사진 속 이때 이제 본인께 하고 싶은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11대 서울시의회는 20대, 30대 의원이 한 1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초선 의원이 82명입니다. 초선이라고 해서 능력이 정말 초선이 아니고 능력은 4선이지만은 선수만 초선인 의원도 참 많습니다. 의장으로서 이제 조언을 해드린다면 역시 낮은 자세로 시민에게 다가가야 되고 진실한 자세로 의장 활동을 해야 된다. 이것이 결국은 시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혹시 이때 초선 의원인 김현기 의원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16년, 17년이 흘렀는데 과연 제가 초심을 지키고 있는지 한번 반문해보고 싶네요. 어느 정도 좀 분위기가 풀린 것 같은데 다음 이미지가 조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날카로워지는 겁니까? 네, 좀 날카로워질 것 같네요. 지난 12년 동안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이 서울시 의회를 이끌어 나갔는데요. 의장님께서는 초선 때부터 보수당 소속이셨잖아요. 예, 지난 12년간 의정에 대해서 의장님의 가감없는 평가가 궁금합니다.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그야말로 의회의 독선과 독단이 지배했다. 물론 선배 동료 의원들이 한 의정 활동에 대해서 가혹한 평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은 시민을 위한 의회가 시민의 정서와 동떨어졌다 그러면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봐야 되겠죠. 지난 민주당이 이끌어온 12년 동안의 서울시의회는 서울 시민의 정서와는 정반대로 역주행한 의회였다. 이렇게 가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분별하게 시민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의회가 예산을 승인하고 조례를 만들어준 일. 잘못됐죠. 또 학교 현장에 2년 편향 교육이 지나치게 시행되고 있는데도 의회가 제대로 제동을 걸지 않은 점 동성했죠. 함께 갔습니다.
지난 12년을 타선지석으로 삼아 우리 11대 의회는 절대 그렇게 해서 안 된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엄중한 평가를 내려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지난 의정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견줘서 봤을 때 앞으로 2년 동안 서울시 의회를 이끌어 나가셔야 되잖아요.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시고 이끌어 나가실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3대 개혁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스스로 좀 변해야 된다. 그래서 의회를 개혁하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는 서울시정이 있습니다. 시정을 개혁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의회가 시청의 각종 제도와 예산 개혁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교육 개혁. 우리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교육청도 업무보고를 받고 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나친 2년 편향 교육을 개선하고 특히 아이들이 학력이 저하된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교육 개혁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개혁, 시정 개혁, 교육 행정 개혁 이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보여드릴 이미지가 별로 안 날카롭네요. 네? 날카로운 질문들 다음에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 이미지도 조금 날카로울 수 있는데요. 자, 혹시 이 그래프 어떤 그래프인지 아시겠습니까? 출산율인가요? 확실히 서울시 의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의장님이셔가지고 사진 딱 보자마자 아시는데요. 출산율 같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다름 아니라 연도별 서울시의 출산율 그래프인데요. 지난 6월에 집계한 출산율이 불과 0.565명에 불과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인데 혹시 서울시 의회 차원의 대책이 있을까요? 부끄러운 자상이죠. 또 서울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위기이기도 합니다. 서울시가 특별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서울시청과 또 서울교육청과 협조해서 시장과 교육감이 만들어내는 그 정책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예산도 충분히 확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출산율을 높여야 되고요. 출산율을 높이는 가장 접경은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결혼을 해야 출산이 됐지. 그렇죠. 그래서 청년들에게 많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시청에 제안을 해서 함께 가자. 이런 정책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결혼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출산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사실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이나 경제적인 안정이 조금 뒷받침돼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서울시의 집값이 다소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신혼부부들이 거주하기에는 좀 많이 비싼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공급 확대를 통해서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인데 이에 동의하시는지? 예. 동의하고 말고요. 네. 우리 서울시 의회가 특히 국민의힘이 저와 함께 제일 먼저 1호 의안으로 제출한 것이 도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 대정부 건의안을 냈습니다. 그것을 통과 처리해서 이미 중앙정부와 국회에 보냈습니다.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아서 서울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서울시 인구가 줄어드는 경향도 있고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아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탈서울, 인근 경기도, 외곽, 근교로 이사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인구 감소 원인이. 그래서 앞으로 충분한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또 용적률도 높이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주택 가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게을리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주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지난 집중호우 때 사실 반지하에 거주하던 이 서울 시민 한 분이 빠져나오지 못해서 사망했던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반지하를 퇴출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민주당이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서울시의 반지하 정책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의회 차원에서 혹시 해결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서울시가 수해 당시에 발표한 정책은 기본 방향은 맞습니다. 반지하 주택을 없애 나가야 되겠죠. 그 반지하 주택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영화가 큰 상도 받았지 않습니까? 기생충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 사실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인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긴 합니다만은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죠. 반지하 누가 살고 싶어 살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여건과 환경이 되니까 사는 것인데 기본 방향은 맞습니다만은 조금 성급한 측면이 있죠. 그러나 앞으로 중앙정부와 힘을 합쳐서 없애는 수순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것도 주거와 관련된 인권입니다. 맞습니다. 주거 복지이기도 하고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서울시 의회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이 정책에 적극 앞장서고 있고 특히 우리 서울시가 주택에 관한 문제는 서울시의 문제예요. 사실은 여기가 수요가 제일 많은 곳이니까 윤석열 정부도 이 주택 공급 정책을 활성화하겠다고 했고 특히 우리 서울시 의회와 또 서울시청이 힘을 합치면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기생충도 말씀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혹시 의장님 뭐 드라마라든가 아니면 요즘에 뭐 넷플릭스 같은 OTT 상당히 많잖아요. 혹시 그런 것 좀 즐겨 보시나요? 뭐 가끔 봅니다. 볼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요. 바쁘셔서. 예. 제가 뭐 직접 찾아서 보는 게 아니고 네. 집에 가면 집사람이 그렇게 보다가 이거 재밌으니까 같이 보자 그러면 앉아서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시면 혹시 이 드라마를 아시는지 좀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저는 전편은 보지 못했고 네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집에 가면 보고 있으면 넷플릭스를 통해서 보고 있으면 네. 저도 앉아서 몇 편 봤습니다. 사실 요즘에 가장 핫했던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 드라마의 한 에피소드를 보면은 아이들이 영재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밤늦게까지 이 학원에 갇혀서 저녁도 못 먹고 밤 10시쯤에 나와서 편의점에서 급하게 때우고 고카페인 함량된 그런 음료수를 마시고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가슴 아파하면서도 많은 동감을 하셨는데 서울시 의회 산하에는 이제 교육 관련 의정 담당하고 있는 교육위원회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행복을 누리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없을까요? 이 교육에 관한 문제는 우리 전 국민에 관한 문제고 또 교육에 관한 문제는 각자 가정의 학부모들이 다 전문가예요. 지방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서울시 의회가 신속하게 해결을 못하는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모든 국민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개혁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아이들이 한창 뛰어놀아야 할 나이인데 밤늦게까지 편의점에 음식을 먹으면서 학원을 전전하는 이 현실을 생각을 하면 우울합니다. 우리 서울 교육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서울특별시 의회에 특위를 만들었습니다. 서울 교육 학력 향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점검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서울시 공교육 환경에 대한 이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성이 좀 궁금한데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이제 지난 8년간 공교육의 정상화에 매진했다면서 앞으로 4년간은 정상화의 질을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에 동의하시는지 공감하지 않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은 공교육의 정상화 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년 편향 교육에 너무 집중했고요. 대표적인 것이 혁신학교입니다.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인데 왜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면 예산을 더 지원해주고 그렇지 않는 학교는 주지 않습니까? 이것부터가 역차별이고 교육 현장의 차별화의 현주소입니다. 그런 2년 편향에 치우친 교육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공교육의 정상화는 그것은 공연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서울 교육 행정 매섭게 따지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선해야 될 방향들이 엄청 많네요. 많습니다. 예. 12년 동안 서울시 의회가 제목, 제 기능, 제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 11대 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고 있는 저의 목표고 같은 동료 의원들의 역할입니다. 의장님 말씀 제가 엄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가 사실 이번 질문 중에서 가장 좀 예민한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매체에서도 인터뷰를 하셨던데 자,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
찬반도 좀 많이 나뉘고 있는 예민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의원 전원 명의로 이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조례안 발의 배경 등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교통방송은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31년 전에 교통방송이 시작을 할 때는 모든 자동차를 운전하는 그 운전자들이 교통방송을 들으면서 교통 관련 뉴스,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운전자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요즘은 대부분 내비게이션에 그렇습니다. 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교통방송이 처음에 출범할 때 본연의 기능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즉 목표를 달성한 것이죠. 따라서 교통방송은 새롭게 전환을 해야 한다. 추진할 목표가 사라졌는데 계속 남아있는 자체가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이제는 바꿔야 한다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고요. 두 번째, 공영방송으로서 존립을 하면은 계속 감시와 감독과 방송의 자율권을 좀 뭐라 그럴까 간섭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 교통방송은 앞으로 독립방송으로 전환해서 방송 편집권, 편성권의 자율성, 독립성을 확보하라는 것이죠.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공영방송이라는 의무는 서울시로부터 시민이 낸 세금을 예산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320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교통방송의 목적이 사라졌는데 왜 시민이 낸 세금을 계속 지원받아야 합니까? 이제는 독자 생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시민의 뜻입니다. 앞서 질문을 하실 때 찬반이 아주 팽팽하다 그러는데 팽팽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절대 다수가 교통방송은 시민의 세금을 더 이상 받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언제?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 때 그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 시민의 뜻을 따라서 받들어서 교통방송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낸 것입니다. 교통방송 폐지하는 거 아닙니다. 지원 그만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고 시대적 요청입니다. 이제 TBS가 독자 생존을 해야 된다고 방금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TBS가 좀 어떤 방송사가 돼야 된다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것은 교통방송 구성원들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죠. 우리 의회가 그런 방향 설정까지 해야 할 이유는 없죠. 자기네 스스로 판단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기업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교통방송의 주주는 서울 시민입니다. 주주가 경영자가 경영을 잘 못했으면 주주총회 때 어떻게 합니까? 해임하죠. 지금 해임까지는 안 해도 이제 예산 지원 못하겠다는 것이 시민의 뜻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 의회가 시민의 뜻을 받드는데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많은 서울 시민을 좀 대변하는 서울시 의회 의장으로서 서울 시민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천만 서울 시민 여러분, 서울시 의회는 시민의 뜻을 받드는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기관입니다. 시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서울시 의회는 이번에 11대입니다. 서울시 의회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책상에 앉아서 의정을 논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시민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러자면 시민 곁으로 가야 되겠죠. 시민이 의회를 찾아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시민 곁에서 112명의 의원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 시민들의 대표 기관으로서 이 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의정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네.